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에 뭐 청문회 그리고 또 추경 등 국회 일정 굉장히 바쁘신데 어떻게 지내십니까? 아무래도 원내대표직을 내려놓으니까 네, 좀 일정이 한 반 정도 줄었고요. 네, 네, 뭐 여러 가지 국회 상황이 녹록지는 않지만 개인적으로는 좀 홀가분해졌습니다. 네. 원내대표를 하시면서 또 이 정권을 재창출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제 임기 중에 뭐 탄핵부터 정권 교체까지 다 이루어져서 뭐 제 임기 중에 굉장히 보람이 있었죠. 네. 오늘 이렇게 광주를 방문하시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뭐 또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7월 5일이 이제 이한열 열사가 숨진 날입니다. 네, 그래서 올해가 30주기고 지난 30년간 거의 안 빠지고 7월 5일은 꼭 광주 망월동 묘역에 추모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오늘도 네, 추모식 때문에 내려왔습니다. 네. 이렇게 30년 동안 거의 빠지지 않고 광주를 방문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이 30년 동안 우리 의원님께서도 많은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네. 대학교 연세대학교 총학생회장으로서 그리고 또 이제는 대한민국의 어떤 대표적인 정치인으로서 이렇게 광주를 방문하실 때마다 굉장히 만감이 좀 교차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사실 처음에 제가 광주를 방문할 때는 이제 그 전남대학교 주최한 용복문학상 네, 그 시부문 당선자가 돼서 네, 네, 처음 방문을 했습니다. 86년도에. 네, 근데 그 바로 다음 해는 이제 이한열 열사의 이제 시신을 묻으러 왔고 네, 그 이후로 이제 7월 5일은 늘 이렇게 좀 추모식 때문에 내려오는데요. 항상 이렇게 저 광주에 오면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죠. 또 저를 학생운동권으로 인도한 결정적인 배경이 5.18 네. 광주 학살이기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만감이 교차하는 도시입니다. 이 광주는 저에게. 그러면서도 또 이렇게 정치인으로서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어떤 전환점, 시작점이 또 광주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5.18 민중항쟁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뭐 네. 그 사건을 우리가 접하지 못했다면 학생운동 하겠다는 생각을 안 했을 가능성이 있죠.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정권이 교체가 됐는데 이 문재인 정부가 이 87년 이 6월 항쟁 이한년 열사의 안타까운 죽음이 있었던 그 6월 항쟁을 잇는 정부라고 봐도 될까요? 그럼요.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 5.18 광주 학살의 진상을 알리기 위해서 투쟁하다가 또 감옥도 가셨던 분이고 네. 또 6월 항쟁 때는 부산에서 국민운동본부 그로 활동하면서 같이 또 시위에 참여했던 분 아닙니까? 네. 사실상은 광주와 6월의 정신을 확실하게 잇는다고 봐야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광주민들의 또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클 것 같아요. 네. 특히 작년 총선 때는 이쪽에서 국민의당에 굉장히 참패를 하셨었는데 네. 이번에 대선에서는 또 이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됨으로써 60%가 넘는 또 지지를 받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그런 선거 과정마다 항상 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이야기되고 또 국민들 사이에서 광주 시민들 사이에서 이야기됐던 게 이 호남 홀대론이거든요. 네. 이번에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이 호남 홀대론 이야기는 좀 많이 들어간 것 같기도 하는데 이제는 좀 인식의 변화가 좀 있다고 보십니까? 그럼요. 사실은 지난번 총선에서 우리가 호남에서는 심판을 받은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서 제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되어서 당을 사실 혁신했지요. 그런 계파 싸움 없애고 네, 또 호남 홀대론이라는 게 되게 인사와 예산인데 작년에 김현미 의원을 예결위원장으로 앉혀놓고 네, 사실 호남과 영남 사이의 예산 불균형을 많이 시정을 했습니다. 네, 또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되셔갖고 지금 뭐 국무총리, 비서실장, 심지어 어제 발표한 검찰총장까지 네, 네, 호남인으로 이렇게 발탁을 하지 않습니까? 네. 오히려 저희가 놀랄 정도입니다. 저렇게 호남 사람을 대거 발탁, 특히 요직이거든요. 네, 야, 이거 너무 티나시지 않나 이랬는데 네, 그냥 과감하게 하시는 걸 보고 네. 약속을 지키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호남 홀대로는 저는 이제는 아주 근거 없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는 아주 종식된 이야기다 뭐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럼요. 지금 문재인 정권의 출발은 사실 호남색이 너무 강하다. 오히려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네. 우리 우상호 의원께서도 호남과 30년 동안 계속 이 호남에 이렇게 내려오시고 그랬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호남과의 또 많은 애정도 호남에 대한 있고 또 호남을 생각하면서 많은 정치 활동도 해오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의원님과 호남과의 어떤 인연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이제 그 학생운동 시절의 인연은 결국 광주 출생 이한열 군과의 인연을 뺄 수 없는 거고요. 네, 또 제가 민주당을 지금 벌써 18년째 하고 있으니까 우리 당원의 뭐 80%가 사실 다 호남 분들이 많습니다. 네, 특히 이제 서울에서 사는 호남 분들이라는 건
이 어릴 때 먹고 살기 힘들어서 네. 서울 올라오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고생 많이 하신 분들이고 고향을 떠나서도 항상 자기 고향 잃지 않고 민주당 또 항상 도와주셨던 분들이라 저한테는 뭐 끈끈한 동지애죠 사실. 그러니까 네. 학생 운동할 적에는 운동의 동지였고 정치권에 와서는 저의 지지 기반이고 네. 제 고향이 강원도인데요. 네. 강원도 사람은 저 안 도와줘요. 강원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우상호 의원님의 일단 의정 활동이나 정책에 대한 그리고 정치적 활동들을 보면은 호남 출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참 많으실 것 저를 같아요. 호남 출신으로 아는 분이 아주 많습니다. 네. 그만큼 또 호남 분들도 애정이 굉장히 우리 의원에 대해서 각별하신데요.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 최근에 이 한미 정상회담 하고 왔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성과도 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비판의 목소리도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어떻게 보시나요? 이번 정상회담 아주 잘된 정상회담입니다. 보통 이 정도 성과를 내려면 한 두세 번 만나야 이 정도 합의가 나옵니다. 네. 예, 보통 처음 만나서는 아주 의례적인 합의문만 내놓는데 이번 합의 내용의 중심은 미국은 계속해서 북한과 제재하면서 이렇게 일정한 긴장 국면을 가더라도 네. 한국이 주도해서 남북 대화를 끌고 가면서 북한을 협상장으로 끌고 나오는 것에 대해서 미국이 양해하겠다. 이렇게 인정한 합의문입니다. 네. 그다음에 미국이 원했던 뭐 무역 문제라든가 국방비 증액 문제를 명시적으로 합의문에 담지 않았다는 것도 상당한 성과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저는 첫 정상회담 치고는 상당히 우리가 얻을 것 많이 얻은 그러한 정상회담이었다고 평가합니다. 네, 대외적인 성과를 굉장히 높이 평가하시는데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의 이 지금 출범 이후 2달이 흘렀는데 정치적 상황이 좀 녹록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네. 추경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청문회 과정에서도 굉장히 좀 어려움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의 출범 2달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굉장히 신선한 그 파격이 여러 번 있었다고 봅니다. 특히 그 권위주의를 내려놓고 네. 그 여러 가지 경호 체계라든가 뭐 국민들과 소통하려고 하는 노력 이런 것들은 좀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보고요. 네. 그러니까 뭔가 소탈하고 겸손한 대통령 이미지를 만드는 네. 데 기여했다는 점. 두 번째 5.18 기념식에서의 연설 또 현충일의 연설 이런 국가 기념일에 했던 한 몇 가지 연설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갖고 있는 철학과 인식을 보여줬는데 네. 거기서 저는 상당한 감동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5.18 기념식에 와서 대통령 기념사 듣다 우는 건 처음이거든요. 네네. 지난 몇십 년간.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진정성이 통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다만 야당의 협조를 받지 못해서 지금 인사에서 여러 가지 그 발목이 잡히고 네. 또 정부 조직법도 아직 통과 안 되고 있는 것은 좀 안타깝습니다만 그것도 국회에서 잘 풀어야 할 문제겠지요. 네. 예, 어쨌든 2달간의 성적표는 저는 굉장히 좋은 성적표를 보였다고 봅니다. 후한 점수를 좀 주신데 구체적으로 100점 만점에서 점수를 주신다면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점수 이렇게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 그럼 그런 건 그 네. 부분은 이제 일단 접어두고요. 이런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 야당과의 협치 문제는 문제점들이 노정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이 국회 내에서 정치권에서 여당의 어떤 정치력을 좀 풀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시나요? 아무래도 그 역지사지 심정으로 좀 들여다봐야죠. 왜냐하면 이제 야당이 왜 저렇게 반대를 하는가. 저는 저 방법이 좋다고는 보지 않지만 네, 자신들 생존을 위해서 저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어떤 그런 강박관념 같은 것인데 네, 그러면 좀 기다려줄 땐 기다려줘야 될 것 같고요. 너무 또 밀어붙이려고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잘 설득해 나가야 한다고 네. 보고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야당이 지금 저런 모습을 계속 보이는 것은 야당에게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네, 지방선거가 내년 6월에 있다고 보면 올해 말까지의 그 이미지가 내년 지방선거를 결정짓는데 네, 저렇게 발목 잡기 또 반대리한 반대의 모습만 계속 보이는 것은 내년도 지방선거를 생각할 때 현명한 태도는 아니라고 봐요. 네. 결국은 야당도 이제는 이런 반대만을 위한 반대가 아닌 협치 스스로 야당 스스로 좀 나와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정권 초기에는 허니문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 처음에 예를 들어 정부 조직법 같은 거 안 해주는 건 말이 안 되죠. 네, 그건 대통령이 이렇게 정부 조직을 꾸려서 이렇게 운영하겠다 이런 보고를 드리는 건데 네, 그걸 좀 안 해주고 있는 건 제가 볼 때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뭐 인사는 좀 문제가 있는 걸 지적하는 건 야당으로서 당연한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그것은 우리 여당이 좀 감내해야 할 대목이다 이렇게 보고요. 네,
지금 예산 추경 같은 거 이런 거 안 해주는 거는 제가 볼 때 아마 별로 좋은 평가를 못 받을 겁니다. 네.